당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 데일 카네기 지연, 스토리트랜서 편력. 나는 헤럴드 에벳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내 강의 스케줄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캔자스시에서 만났고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턴에 있는 농장까지 차로 태워주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나는 그에게 걱정을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34년 봄 어느 날 거리를 걷던 저는 제 모든 걱정들을 사라지게 만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10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제가 잊은 1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식료품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축했던 돈을 다 잃고 7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식료품점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주 토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자스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상공인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폐한 사람처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투지나 확신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내려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쥔 나무 토막으로 땅을 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 인도의 턱을 오르기 위해 스스로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타고 내려온 작은 나무판을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당한 미소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그는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서 그를 보고 있던 저는 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없이도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리가 있는 저는 분명 걸을 수 있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는 은행에서 $100만 대출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200를 대출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캔자스시에 가보려 한다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캔자스시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요즘 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어봅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길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언젠가 나는 에디 리켄베커에서 21일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구명보트의 의지에 포류하고 있었을 때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졌다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과달카날 섬에서 부상을 입은 하상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포탄 파편에 목을 다친 이 하상관은 수혈을 7번이나 받았다. 그는 글로 적어 의사에게 물었다. 제가 살 수 있나요? 의사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적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물론입니다. 였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글을 적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떤가? 도대체 나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 아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90%는 정상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10% 정도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10%는 무시하고 정상적인 90%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위궤양에 걸리고 싶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90%는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10%에 집중하면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석간 친구 중에 루실 브레이커라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전에 비극적인 사건에 빠질 위기에 처했었다. 나와 루시는 오래전 콜롬비아 대학 언론대학원에서
단편 소설 쓰는 법을 공부하던 때에 만났다. 9년 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내게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어. 애리조나 대학에서 정치 조직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시내에서 대중연설 지도 강사로 일했고 내가 머물고 있던 데저터 윌로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지도했어. 밤에는 파티, 모두의 성마 모임 같은 곳에 참여했지.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쓰러지고 말았어.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의사는 이렇게 말해서 전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1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을 용기도 주지 않았어. 1년 동안 침대에만 있으라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울고 또 울었어. 나는 괴로운 마음에 매사에 반항적이었지. 하지만 의사의 권고대로 침대에 누워 지냈어. 내 이웃 중에 루돌프라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당신이 지금 그렇게 침대에 누워 인연을 보내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이전 삶보다 합친 것보다 앞으로의 몇 달 동안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영감을 주는 책을 여러 권 읽었지. 어느 날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됐어.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것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전에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제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 뿌리를 내렸어. 나는 생활의 지침으로 삼은 생각들만 하기로 결심했어. 기쁜 생각, 행복, 건강 같은 것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떠올리려고 노력했어. 고통이 없는 것, 사랑스러운 딸,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책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한 번에 한 명의 방문객만 허락한다고 병실 앞에 붙여놓았지. 그 뒤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나는 지금 알차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 지금은 침대에서 보낸 그 날들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어. 애리조나에서 보낸 그때가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시 매일 아침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헤아리던 습관은 아직도 남아있어. 그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야. 내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나서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루실 브레이커야. 너는 몰라겠지만 세무얼 존슨 박사가 200년 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얻은 거란다.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건에 가장 긍정적인 면을 보는 습관이 1년에 수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타가 고민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불안과 근심, 가난, 배고픔을 경험하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저술가이자 화술가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점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려 보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에디스 올레이드 여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어렸을 때 심할 정도로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데 통통한 볼 때문에 더 뚱뚱해 보였죠.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는 예쁜 옷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옷은 입어도 작은 옷은 입으면 찢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는 파티에 가거나 즐겁게 놀아본 적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데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말이에요. 뱅이다 싶을 정도로 소심했죠. 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4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죠.
시대 식구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의 전행이었습니다. 그들을 닮아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밖으로 끌어낼수록 저는 더욱더 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기질적이고 쉽게 화를 냈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조차 두려웠으니까요. 저는 실패자였어요.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케어하는 척하려고 애썼고 과장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며칠간은 비참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나머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불행한 여성의 삶이 변했을까? 어서 우연한 말 한마디였다. 우연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나는 아이들에게 자기 모습대로 살라고 가르쳤지. 자기 모습대로 산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잘 맞지 않는 방식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자신의 성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장점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색상과 스타일에 대해 공부했고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는 두려움에 몸이 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날 저는 거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항상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기운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있건 항상 너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문제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는 수많은 노이로제와 정신병과 콤플렉스 뒤에 있는 숨은 원인이다.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13권의 책을 낸 안젤로 페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당신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은 정신적 잠재력의 1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가진 잠재성에 견주어 볼 때 우리는 겨우 절반 정도만 깨어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차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써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과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단 1초라도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어떤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통틀어도 절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은 당신인 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23개의 염색체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46개의 염색체는 당신이 물려받는 것을 결정짓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안난 샤인펠드의 말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 안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직 한 개의 유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정말 우리는 무섭고도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무려 300조 분의 1이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300종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당신과 다를 거라는 말이다. 이게 다 어림짐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과학적인 사실이다. 나는 당신 자신에 대해 한다는 주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비싸고 쓰라린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미주리주 총구석을 떠나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 공연 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나는 배우가 되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내가 가진 생각은 훌륭했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느껴졌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그 생각을 왜 야망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시절의 유명한 배우였던 존 드루, 월터 햄덕, 오티스 스키너 같은 이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공부하려고 했다. 그 다음 배우들 하나하나의 최고 장점을 모방해 내 자신을 그 장점들에 빛나고 성공적인 집합체로 만들려고 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나. 나는 내 자신이어야만 하고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둔한 미주리 촌놈의 머리를 간통하기 전까지 내 인생의 긴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다. 그 비참한 경험은 나에게 오래도록 간직할 교훈을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니 내가 그렇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멍청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직장인을 위한 대중연설에 관한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쓸 때에도 전에 가졌던 용기에 대한 생각과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작가들의 견해를 빌려 그것들을 한 권의 책에 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대중연설에 관한 책들을 구해 1년 동안 그 책에 담긴 생각들을 나의 원관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다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써놓은 이 사탕 같은 책은 너무 포괄적이고 단조로워서 이 책을 읽을 직장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작업한 원고를 쓰레기통에 팽개 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정과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너는 데일 카네기여만 해.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생각을 짠 맞추려 했던 것을 그만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제일 처음 했어야 했던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연설의 화자, 그리고 강사로서의 경험, 관찰, 확신을 토대로 대중연설에 관한 교재를 쓰는 곳이었다.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월터 로리겐이 깨달은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그 기운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섹스피어나 쓸만한 책을 쓰지 못한다. 다만 나다운 책을 쓸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라. 어빙 베를린이 조지 고신에게 했던 현명한 조언대로 행동하라. 베를린과 고신이 처음 만났을 때 베를린은 유명인이었지만 고신은 팀펜 LA에서 주고 35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가난하고 젊은 풀내기 작곡가였다. 고신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베를린은 그에게 지금 받는 컵에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을 줄 테니 자신의 음악 조수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를린을 이렇게 추구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 만일 받아들인다면 자네는 인류의 베를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일세. 그러나 자네 자신의 모습을 지킨다면 언젠가 자네는 인류의 고신이 될 거야. 고신은 그 충고를 마음에 새겼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어떤 것이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자연이 당신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노래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그려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나 환경, 당신의 유전이 만들어낸 당신일 수밖에 없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당신은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당신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자를 위한 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부러움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 행위며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광대한 우주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땅에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옥수수 한 돌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는 때가 있다. 자기 안에 내재된 능력은 자인에는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라.